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공사는 에어부산입니다. 네, 한택은 에어부산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취임일은 2014년도입니다. 출생은 1957년으로 60대 초반이시네요. 그리고 소속은 현재 에어부산 대표이사 사장이십니다. 경력을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LA 공항서비스 지점장, 캐빈 서비스 부분 이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케빈 서비스보다 저는 혼자 썼습니다. 네, 케빈.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케빈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케빈? 이름이 겹쳐가지고 네. 써가지고 이름이 겹쳐서 저 케빈은 C-A-B-I-N이고 이쪽 케빈은 K-E-V-I-N. 아, 테리 영어. 저 진행을 망친 것 같아요. 네. 아니, 괜찮아요. 이거 다시 끊었다 할까요? 네,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계열사인 에어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 부사장을 거쳐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평가로는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에어부산을 성장시켰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나 에어부산에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 본부장을 지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한택은을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철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시면 향후 성장을 위해 신규 항공기 구매, 자체 경납고 보유, 훈련시설 마련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천발 국제선 취향으로 매출 반등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한택은 사장님을 모르면 안 돼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승준생들은 이분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그 승무원들의 어떤 채용 트렌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하면 승무원, 그 승무원은 저분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저분이 바로 또 에어부산으로 가서 또 그걸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분을 빼놓고는 면접 준비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이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그 어떤 승무원에 관한 영어가 또 나왔네? 에티튜드가. 에티켓. 예절? 예의? 예, 맞아요. 그런 거. 다 만든 사람이에요. 다 만든 사람. 그래서 저분이 지금 원래는 그 쥐어 짜는 걸 잘하세요. 아껴 쓰는 거. 네, 그래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 힘들었을 때 저분이 딱 와가지고 미친 듯이 쥐어 짰어요. 아시아나항공을.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단 쥐어 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장까지 시켰으니까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높고, 좀 안정적으로 사장님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저분이 직접 들어오세요. 에어부산 면접에는 저분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냈는데 저분도 압박 질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막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아까 말한 본질, 자 진에어의 그 사장님처럼 영화 전공한 사람이면 영화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거에 대한 어떤 집착하시는 성격은 아니시고 일단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좀 뭐라 그러나 순발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좋아해요. 순발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이쁘잖아요. 이미지도 단아하고. 네네. 근데 에어부산도 다를 건 없어요. 역시 에어부산 하면 나이가 좀 젊고 그 다음에 이미지 위주의 채용을 한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 네, 거기에다가 외국어 실력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채용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테리 같은 경우는 영어도 그냥 적당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알다시피 케빈 아예 영어를 못 하시고요. 저 영어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아까 하신다고 그랬지? 네, 영어는 영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알다시피 쇼는 영어는 아예 못하고 네,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과연 에어부산에서는 누구를 선호할 것인가? 자, 영어만 잘하는 사람, 일본어만 잘하는 사람, 영어도 조금 테리 일본어 못하시고 일본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네. 하지만 지금 와타시와 전데스 도저히 내가 지금 했을걸?
땡땡치 표정이 내 표정으로 말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어도 감사합니다. 좀 하시고 네. 영어도 좀 하시잖아요. 자 이런 인재가 왔어 에어부산에. 그럼 에어부산에서는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본질적인 거와 다소 진지해 보이는 케빈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의욕적으로 넘치게 보이는 어떤 숀 그러나 영어를 전혀 못하고 그 다음에 타비처럼 알 수 없어. 저 사람이 어떤 인지인지 알 수 없지만 영어도 잘한다고 하고 일본어도 잘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케빈은 에어부산의 사장님은 외모도 모시고 근데 너무 진지하지는 않다고 얘기하셨고 압박도 하지만 그렇게 괴롭히는 식은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인지를 선호할 것 같아요? 저는 테디 씨의 인재상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맞죠. 왜냐면은 에어부산의 사장님은 스펙을 그렇게 높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스펙이 낮아도 합격이 가능한 항공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요.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나이도 어린데 얼굴도 이쁘면서 중국어도 하고 그런데 영어도 잘하고 막 이런 인재상을 원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재다능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승무원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는 분이시라 승무원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분을 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본인을 김치에 비유해 보세요. 김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질문 잘하세요. 자, 김치. 그러면은 뭐 이런 순발력의 대가 TV는 뭐 금방 얘기해요. 본인이 어떤 김치에 해당하죠? 김치에 비유해 보세요. 저 김치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떤 김치? 저는 동치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본인을 동치미라고 네. 비유는요? 실제 면접에 나왔던 얘기예요. 제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네. 제가 뭐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그냥 그 건더기 걸어 집어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동치미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어부산에서는 다양한 승객들의 요구를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맨으로 어필하는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네, 맞죠. 껴 맞추자면. 네, 껴 맞추자면. 네, 동치미. 이러면 이제 합격필이 오는 거죠. 동치미에 비유한다. 네. 이상한 말 하면 끼어들어요, 사장님이. 근데 지금 끼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쇼는 김치에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깍두기로 하겠습니다. 깍두기? 예.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깍두기?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옛날 말인데. 제가 볼 때 약간 백김치 같은데 하얘가지고. 제 타임이에요. 깍두기 김치를 하는. 네, 총각무로 하겠습니다. 총각무. 바꾸는 건가요? 네, 깍두기로 하겠습니다. 깍두기 갑자기 생각이 나요. 확고하게 가야죠. 깍두기. 네. 저를 아무리 씹어도 시원시원하게 네. 저는 이렇게 해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무리 그래요? 고객님이 저랑 씹어버려도 근데 저는 시원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각질은 아니고 되게 나쁜 승객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쁜 승객? 진상. 그 나쁜 진상. 진상 고객에게 네. 대처하는 능력이 많네요. 왜냐면 깍두기라는 거는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있으나 없으나 뭐 특별하게 존재감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깍두기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튀지 않고 여기에도 어울리고 저기에도 어울리고 두루두루 어울리는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으로 일단 성격이 둥글둥글하다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사장님이 끼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깍두기라고 얘기하고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깍두기가 매워서 못 먹잖아요. 항공사에 승무원 준비하러 오셨는데 본인을 김치에 비유하신다면 깍두기로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면은 당황하지 말고 네. 아닙니다. 깍두기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요. 애들 입안에 들어가기 싹싹 좋지 않습니까? 하고 반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돼요. 물론 해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또 대답.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백김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백김치라고 얘기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네, 백김치가 애들도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외국인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왜냐면 발효된 식품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이라는 게 주로 에어부산에서는 면접이 이렇게 좀 순발력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캐리가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순발력에는 그럴 것 같아요. 유박이 잘하시잖아요. 제가 순발력이 강한가요? 예. 여기 와서 그런 걸 왜냐면 동치미 알아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를 골랐잖아요. 그게 사장님이 듣고 싶은 김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에어부산. 근데 에어부산은 잘생기고 이뻐야 돼요. 아쉽게도. 그럼 더욱더 제가 더욱더 제가 에어부산으로 가야 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에어부산 남자 승무원도 종종 뽑아요. 근데 아시아나하고 똑같아요. 적게 뽑아요. 에어부산도. 네, 그래서 에어부산도 지금 굉장히 이분이 잘하고 계셔서 근데 이분이 지금 요즘에 자기 친구분을 퍼스트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좀 올려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 안 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저분은 내 친구야 딱 그랬어요. 매뉴얼은 물론 절대 안 돼. 네. 매뉴얼은 절대 안 되는데 네. 그냥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서 좋은 자리로 그냥 모셨어. 왜 사장님이 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지 현직 승무원이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사장님의 친구인데 매뉴얼적으로는 이코노미석을 샀기 때문에 절대 비즈니스 클래스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도 없지 사실은. 근데 좋은 좌석을 어쨌든 가게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옮겨달라고 하니까 승무원이 안 옮겨준 거야. 그때 승무원 어떻게 했어? 그냥 그 승진을 안 시켜줘 버렸어.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이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현직 승무원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냥 유도리 있게 그 매뉴얼은 따로 있긴 하지만 네.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하는 편이 좋죠. 아, 이게 경력이 있는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매뉴얼만 고수하지 말고 유두리 있게 사장님의 친구분이시니 사장님의 체면을 고려해서 이제 좀 배려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케빈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뭐 질문에도 나와요. 롤플레이 면접에도 나오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어떡할 거냐? 뭐 사장님 친구라는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이면은 CEO고 네. 그분이 이제 말하는 거에서 굳이 막 뭐 안전상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안전상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굳이 이제 안 바꿔드릴 필요는 없다고 이게 이제 의견이고 그다음 테리의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고 저도 이렇게 말을 그렇구나. 잘 따를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그렇구나. 말씀. 그러면은 되게 일본에서 지내왔잖아요. 일본은 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 그쵸. 규칙과 매뉴얼하면 일본이잖아요.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승무원으로 지원을 했어. 네. 그럼 본인은 일본에서 벌써 몇 년 이상 살다 왔어. 네. 그럼 벌써 이제 사장님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럼 나처럼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일본은 매뉴얼 정말 지키는 사람들이지. 막 이러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딱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 저는 매뉴얼 지켜요. 그러니까 아니요. 고객한테 피해가 없으면 사실은 가능한 일이니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님한테 피해가 안 가면. 여기서 중요한 답변은 자 고객에게 피해가 안 간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본인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거 아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케빈이 고객의 안전에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아주 좋아요. 이런 거를 승무원들이 못해요 대답을. 안 됐다. 왜냐면은 20대는 안 되나 봐요. 그게 이제 30대 정도는 돼야 되나? 근데 케빈 쇼는 막 20대인데도 엄청 대답을 잘하시네요. 네. 네? 어쨌든 그 다음에 테리는 뭐라고 이유를 얘기하셨냐면 저는 잘리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유들이 이제 사장님께서는 이제 저는 맥락을 알고 그 다음에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점을 안 할 확률이 큽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에어서울인가요? 네, 그 다음 에어서울. 에어서